어젯밤 몰래 먹은 그 과자. 왜 거실이 아니라 방 구석에 숨어서 먹었을까요? 냉장고 앞에 서서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가족들 나갔을 때 과자 봉지를 뜯고 차 안에서 혼자 치킨을 먹습니다. 이게 그냥 의지가 약해서라고요?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심리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서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오늘은 이 몰래 먹기의 심리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몰래 먹는 행동은 거의 항상 수치심에서 시작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먹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니까 숨기게 되죠. 그런데 숨기는 순간부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잘못 먹은 사람이 아니라 숨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더 큰 수치심을 만들고, 그 수치심은 또다시 숨고 싶은 마음을 키우죠. 보이시나요? 이건 끝없이 빙빙 도는 악순환입니다. 우리 뇌는 이 굴레 안에서 돌고 또 돌면서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연구 결과들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음식을 몰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더 키운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제 우리는 음식 먹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눈치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해야 할 일이 2배가 되는 겁니다. 뇌는 2배로 일하면서 2배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몰래 먹는 행동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뇌는 아주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한번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른 척할 수 없게 됩니다. 몰래 먹는 행동은 대부분 일종의 반항심으로 발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반항심이에요. 어릴 때를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음식을 통제하는 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밥 다 먹어야 간식 준다. 야채 안 먹으면 간식은 없어. 그거 먹으면 살쪄 안 돼. 이런 말들 익숙하시죠? 우리 뇌는 이 모든 걸 기억 속에 깊이 새겨놨습니다. 그 기억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뭘 먹을지 결정했어.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장을 보고, 스스로 음식을 고릅니다. 하지만 그때 만들어진 심리는 여전히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먹는 게 일종의 독립선언이 되는 겁니다. 뇌가 외치는 거죠. 이제는 내가 결정해.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밤 12시 넘어서 부엌 한 구석에 숨어서 죄책감에 떨면서 뭔가를 먹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반발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우리를 통제하려 한다고 느끼면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나를 통제하는 게 나 자신뿐이라고 해도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뇌과학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몰래 먹는 행동이 진짜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달거나 기름지거나 짠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금지된 음식일수록 갈망이 커지고, 그 갈망은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시켜요. 여기에 몰래 먹는 긴장감,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 나만의 시간이라는 해방감까지 더해지면요, 전체 경험의 보상이 배로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2018년 연구를 보면요, 음식을 먹을 때 도파민이 2번 분비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맛을 볼 때, 2번째는 음식이 위에 도달했을 때죠. 그리고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이 클수록 첫 번째 도파민 분비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요. 금지된 음식, 몰래 먹는 음식일수록 갈망이 크고 그만큼 뇌의 보상도 더 크다는 거죠. 우리 뇌는 음식에서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 경험에서 쾌감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몰래 먹는 행동이 진짜로 중독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은 계속 반복하도록요. 그리고 최악은 이겁니다. 나중에 느끼는 죄책감이 이 쾌감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당신을 더 괴롭게 만들고, 그러면 또다시 쾌감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끊이지 않아요. 먹고 후회하고 다시 먹고 다시 후회하고 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냐고요? 답은 의외입니다. 몰래 먹는 걸 해결하려면 오히려 다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되 당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접시에 담아서, 가능하면 가족들 앞에서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건 수치심이 있어야만 유지되거든요. 비밀을 없애는 순간 수치심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섭식장애 연구들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가 그냥 음식 먹는 걸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래요. 음식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으로 나누는 걸 그만둘 때, 숨어서 먹는 걸 그만둘 때 뇌는 음식을 금단의 보물처럼 여기지 않게 돼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당신의 뇌에는 특정 음식은 몰래 먹어야 해 라고 학습된 게 몇 년씩 쌓여 있거든요. 하지만 당당하게 먹는 걸 선택할 때마다 차 안이 아니라 식탁에서 그 과자를 먹을 때마다 당신은 그 습관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이해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먹는다는 건 단순히 어디서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먹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문제입니다. 진짜로 배가 고픈 건가요? 아니면 심심한 건가요? 스트레스 받은 건가요? 외로운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를 피하고 싶은 건가요? 비난하지 말고 순수하게 궁금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들을 시작할 때 당신은 몰래 먹게 만드는 진짜 이유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음식을 해결책으로 써왔던 거예요. 하지만 음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요. 바로 이 깨달음, 이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비밀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몰래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친구가 과자 한 봉지 먹었다고 하면 괜찮다고 할 텐데 나한테는 최악이라고 하죠. 이런 자기 비난이 바로 수치심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메타 분석이에요. 무려 59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죠.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가진 사람들은 섭식 문제가 훨씬 적었어요. 효과도 상당히 컸고요. 2015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도 비슷했습니다. 폭식 장애 환자들에게 자기 연민 훈련을 했더니 폭식이 줄고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었을 때 나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대신 피자 한 판 먹었네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수치심에게 힘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변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신을 처벌하는 게 결코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연민이 이어지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30대 직장인이 매일 밤 편의점에 들러서 그 자리에서 과자랑 라면을 먹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를 다 처리하는 거죠. 처음엔 본인도 그냥 의지가 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어릴 때 엄마가 살찐다며 간식을 절대 안 사줬던 겁니다. 과자는 금지, 라면도 금지, 매일 체중계 올라가야 했고요. 어른이 된 지금도 이 사람의 뇌는 여전히 음식을 통제와 연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편의점에서의 식사는 자유를 되찾으려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게 새로운 감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요? 집 식탁에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불 다 켜놓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엄청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음식이 더 이상 금단의 쾌락이 아니게 돼요. 그냥 음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 그냥 음식이 됐을 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욕구가 아니게 됩니다. 바로 이게 당당하게 먹는 것의 힘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남들 앞에서 먹으면서 눈치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뜻입니다. 나 지금 초콜릿 먹고 싶어. 그래서 먹을 거야. 이게 전부예요. 숨을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운동으로 만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선택이고 당신은 그 선택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몰래 먹는 게 사실은 다른 욕구를 채우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음식으로 달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바로 손에 닿고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초콜릿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치킨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음식은 이런 깊은 욕구들을 진짜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허기를 느끼고 또 먹게 됩니다.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코 찾지 못하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배고픈 건 뭔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때 비밀 식사는 저절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니까요. 외로우면 친구한테 연락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산책 나가고 심심하면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겁니다. 물론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음식이 훨씬 쉬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쉬운 것과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음식은 당신을 잠깐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언제 몰래 먹고 싶어지나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일 때? 패턴을 찾아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무슨 생각하는지. 이게 시간 지나면 놀라운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몰래 뭔가를 먹고 싶을 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차 안이 아니라 집 식탁에서 먹어보세요. 서서 먹는 대신 앉아서 먹어보세요. 봉지째 먹는 대신 그릇에 덜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나는 사람이고 사람은 먹어. 이건 당연한 거야.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세요. 뇌는 새로운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변에 한 명이라도 믿을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에게라도 당신이 겪고 있는 걸 얘기해보세요. 비밀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 비밀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여전히 몰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변화는 일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예요. 중요한 건 큰 흐름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끼니는 새로운 기회예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특히 몰래 먹는 게 삶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면요.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용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즐길 자격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숨지 않고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이에요. 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몰래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예전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에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당당하게 먹고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대하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